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우리 오늘 투표하는 날 맞지요? 그죠? 여러분들 투표하셨습니까?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새벽에 나가서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나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본인도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투표하러 갈 겁니다.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은 이 작은 약한 이 손으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6.13 이 투표는 아마 우리 정치권의 그 판도를 상당하게 변동시켜줄 그런 중요한 투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후보가 너무 많아요. 그죠? 누가 누군지 저도 제가 여기 사는 이 동네 이 주변 사람들이지만은 정확하게 그 후보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찍어야 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최선의 모르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이 작은 이 손가락의 이 힘이 약합니다. 그죠? 어제 그 투표소의 그 기표 도장 있죠? 그거 하나를 들어서 올리는 작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투표장에 투표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작은 우리 손가락의 이 힘이 대한민국을 엎었다, 뒤집었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장은 가야죠. 가서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자기의 의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또 대한민국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투표장은 꼭 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청운당의 역학이야기, 임재원TV가 청운당의 역학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잡다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투표하러 갑시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 이 방송의 요지지만은 방송이 그렇습니다. 조금 한 30분이나 40분 정도를 해야 되죠. 이왕 이렇게 방송에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긴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재밌는 그냥 잡다한 역학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허경영 씨 사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사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쩜 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병자, 병신. 본인의 사주도 이렇게 병신일이라고 얘기했죠. 이 허경리 사주하고 이 본인의 이 사주의 일주가 아마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허경영 씨의 그 양력을 쭉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이 있네요. 이 휴대폰에 있구나. 이 일찍 부모님이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많은 제 땅을 무상으로 소작인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사상부부로 물려서 처형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십시다. 이 자가 뭐냐면은 여기 개수와 임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가 차디찬 겨울이라고요. 평관격이죠. 그죠? 평관. 여기 임수가 여기 투 했으니까 평관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자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뜻을 하면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여기 개수와 임수가 있으면은 태어났는 그 부모가 그 환경이 얼음과 같이, 그죠? 겨울에 그 혹한의 겨울과 같은 건 추운 시절이다. 추운 곳이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어나는 사실 양력에 나오는 허경영 씨가 밝혔던 자기의 태생의 이 얘기, 그것과 일치하잖아요. 그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허경영 씨의 사주라는 게 맞다라는 게 1차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증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허경영 씨 사주는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사주학을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밑에 게 제 사주거든요. 이 사람 사주가 밑에 게 됩니다. 자, 허경영 씨랑 비교해가지고 같은 일주가 같죠. 태어난 일주가 같습니다. 일주가 같아요. 그리고 허경영 씨는 겨울에 태어났단 말이죠. 추운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그래 나는, 이 사람은 한여름에 태어났거든요. 이 사주를 보실 때에, 이 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왕사주다. 신왕사주다. 라고 단정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신왕사주가 되어버리면은 이 감명하는 게, 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를 잘못 감명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왕사주 분명히, 그러나 신왕사주가 맞죠. 병화가 여름에 태어났고 인수가 위에 있고 또 이 겁재가 있으니까 이게 거의 양인살에 해당된단 말이죠. 왜 양인살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신사 여기에 오자와 미자가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있단 말이죠. 양인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살이. 불화자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근데 이 사주는, 그러나 이 사주가 본인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신왕사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왕사주가 아닐까. 신왕사주라고 본다면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물숫자운이 36세부터 들어왔으니까 36, 그러니까 중년에 물숫자운에서 좋은 운이 와야죠. 좋은 운이 와야 되죠.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든지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 겨울 물숫자운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 왜 그런가? 그렇다면은 이 신왕사주라고 본 것,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냐라는 얘기죠.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유축 합이 되어버려요. 쇠감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자진 수국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정유 여기 한 살부터 이 병화라고 그러는 이 병화의 존재가 카메라를 조금 이제 돌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 병화의 존재가, 이 병화인데, 본인이 병화인데, 병화가 한 살부터 태어나서 한평생 100년이라고 합시다. 100년을 산다고 치면은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죠. 이게 거의 100년의 기간을 유자에서 자자까지 이어가는, 이거는 100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평생. 굉장히
이 글자 4개밖에 없지만 이게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음양오행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이 힘의 기운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평생의 그 음양오행의 기운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년, 초년부터 중년까지, 여기서부터 중년 이후부터 이제 말년까지란 말이죠. 여기서 신자에서 사자까지가 사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간순간을 보면은 굉장히 신왕하고 신강하게 보일 것 같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밑에 이 본인의 사주는 세금자에 물수자가 되는 살이, 이 물수자 관살, 이 관살이죠. 관살이 왕성한, 한평생을 관살이 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이 사주를 정확하게 판명을 할 수 있다는 거.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이 사주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없더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흉하죠. 이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평생을 무슨 얘기냐면 이 병화가 1살부터 100살까지 사는데 나를 도와주고 다시 병화를 도와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평생을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본인을 키워주고 본인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런 존재들은 이 세상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전부 나를 해치려는 자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번에도 제 본인 사주를 소개합니다라는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살면서 그죠? 이렇게 한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 한 계단 올라가는 이 발을 딛고 올라서잖아요. 이 계단, 이 한 계단을 못 디디게 합니다. 한 계단을 못 디디게 하더라고요. 밟으면 주저앉고 밟으면 주저앉았어요. 사유축합의 신자진 이 수국, 금이 왕성해서 이 수국으로 이래 변하는 이 물이 넘치죠. 관살이, 관살지가 꽉 찼습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바로 칼날이에요. 이 이 가는 곳이 평생이 칼날이었다는 얘기. 한 번도 따뜻하게 햇볕이 들 날이 없었다. 인생에. 그러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뭐 허경영 씨와 같이 이렇게 근데 이 허경영 씨 사주는 보십시오. 제 사주는 왜 비교를 하느냐면 그 이유는 이겁니다. 신자진 수국했죠. 신자진 수국을 했단 말이죠. 신자진이요. 이 물숫자가 왕성하다. 자, 이 해석에서 이 사주를 해석할 때 신자진 수국이냐, 그죠? 아니면 여기 자축 토가 된단 말이죠. 이 자축. 토가 되는데 이 신자진 수국이냐 자축 이 합이냐, 이 두 개가 겹쳐서 있잖아요. 이 자에.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얘기죠. 이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사주학을 분석할 때에. 근데 만약에 신자진 수국했다면은요, 이 사주는 굉장히 어려워요. 비법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솔직히 말씀, 감옥도, 물론 이제 감옥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허경영 씨가. 감옥도 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 허경영 씨가 또는 그 20대의 어떤
청와대 들어가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합디다마는 그것을 판단해 볼 때 이게 자축 협의에서 합의됐다고 그러는 게 옳습니다. 자축 합의. 여기 신자진 수국했고 이게 옳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자축 합의되어서 신자진 이 물바다를 이뤘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물인데 이 물을 자축 합의돼서 토가 제어를 해주잖아요. 이 물이 넘치는 것을 제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넘치지 못하게 막아줬단 말이죠. 자축 합의되어 가지고 이 자축 합이 뭐냐 하면은 이 토 식상이 된단 말이죠. 식상이. 자, 신자진 수국이 원래 수국이 되면은 물이 넘쳐가지고 이 사주는 굉장히 흉한살이 됩니다. 흉한사주가 되는데 자축 합의되어가지고 이 기토가 이렇게 천간에 투해가지고 상관이 왕성해졌단 말이죠. 상관이 왕성해져가지고 이 물 숫자를 제압을 해줍니다. 막아줍니다. 막아줘야 이 사주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게 돼요. 빛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근데 이 식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식상이라고 그러는 의미는 말을 잘한다든지 연설을 잘한다든지 자기 재능이 뛰어나다든지 아주 신동소리를 듣는다든지 왜? 상관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세상의 투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축 합의돼서 이 식상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식상이 강한 것이 이 식상이 강한 것이 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 숫자를 제압해서 이 관사를 제압해가지고 제압하는 그런 어떤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말과 자기의 끼와 재능으로서 이 관설이라고 그러는 건 도적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는 사람을 억누른다, 제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금 허경영, 강령 같은 경우 또는 이렇게 다음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 엔터테인먼트라는 어떤 분류를 하더라고요. 연애 오락, 노래도 만드셨다고 그러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이 식상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신자진 수국, 이 관살,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억눌러서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다. 이 사주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사주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허경영 씨는 허경영 강연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의 어떤 나쁜 일체의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사주 해석이 참 재밌잖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 허경영 씨 사주에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본인 사주는 이래요. 금생수 해가지고 허경영 씨는 이 자축이 합의돼 가지고 이 기축, 병자, 병신, 임진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자축이 합의돼 가지고 이것을 제압해 주잖아요. 이 물숫자를 제거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 사주는 이렇게 됩니다. 사유축 합의돼서 신자진 수국을 북돋아 주잖아요. 더욱더 살을 왕성하게 만들어 본단 말이죠. 이것이 흉하죠. 본인이. 허경영 씨는 뭡니까? 하늘군 같은 그런 어떤 큰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만은. 근데 본인 사주하고 이 사주 같은 병신 일주인데 뭐가 다르냐? 바로 사유축 금국이 돼서 이 왕수를 그죠? 더욱더 생해줘 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그러는 이 세력이 넘쳐나 버려요. 지지에
물 숫자가 넘쳐나 버려요. 이 사실 이 전체가 물 숫자와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주가 흉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평생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사주와 이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낳는 시간은 달라요. 두 사람인가를 내가 같은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봤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빠요. 그래서 초년에 이 사주는 그래서 이 밑에 이 검수 왕성한 이 차라리 세금자만 이제 축시가 되어서 가지고 사유적 건국이 되어 버렸다면은 오히려 물숫자 이 관살지보다도 낫죠. 관살지는 직접 나를 해치는 창칼을 든 도둑놈에 비해서 사유축 합의되면 그건 돈이 되어가지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덜 기구합니다. 근데 신자진 합의되고 사유축 이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 평생을 말이죠. 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칼 위. 여기 비인살이란 말이죠. 비인살도 여기 딱 끼어 있단 말이죠. 비인살. 칼 위를 걷는 인생이란 말이죠. 평생을. 항상 위험했어. 항상 나를, 위협하고, 겁박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쉽게 아까 얘기했죠. 한계단 오르는 것을 못 오르게 방해를 했다는 그런 존재들이 주변에 수두룩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방송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특허권을 한 몇 개를 땄습니다. 땄지만 하나도 상품화 못 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유축의 신자징 수국해버렸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이 사주팔자의 치명적인 아픔이라 이 얘기죠. 치명적인 아픔. 여기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 이 운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가고 물어보면 그럽니다. 뭐가 되라 어디 가서 뭘 하라 온갖 소리를 다 하죠. 다 그 헛소리죠. 헛소리고 다 이 팔자 이 구성이 이렇게 된 이상은 아무리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이 사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쓰느냐 하면은 이 정화 불꽃을 사용해서 사유축 쇠검자를 이 사유축 검국하는 것을 막아야 돼. 억눌러 줘야 되고 이 얼묘가 있어서 인수가 있어서 신자진 수국하는 이 왕성한 관사를 인수로서 인화시켜서 병화를 도와준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무토가 있어가지고 그죠? 이 무토가 있어가지고 이 왕성한 살을 제압해줘야 된다. 막아줘야 된다. 이 수가 왕성해지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이 무토가. 이 흑토자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46세 때부터 들어오는, 26살 때 군 제대했습니다. 군대 제대해가지고, 그때 이민 대운이 들어왔단 말이죠. 본인에게 이민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이 임자운이 들어왔는데, 정임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정임합이 되어버리니까 목으로 변했습니다. 이 목자로 변하는 건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화자를 제거해보기 때문에 사유축 이 합이 금이 왕성해져 버리잖아요. 금이 왕성해지는데 이 목을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죠. 불화자를 도와는 줍니다. 인수를 도와는 주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내게 재앙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 임수 제가 말이죠. 26살 때부터 30살까지 서울에서요. 제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 면목동에서 살았는데
제가 26살 때 서울에서 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장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방해 세력이 들어옵디다. 떼거지로 들어옵디다. 그때 그 당시에 26살 때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차렸다가 뭐 폭행 사건까지 내가 기습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테러를 당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테러를 당했어요. 경찰서까지 가고 막 난리가 났죠. 어떠든지 가겠는데 그때 임술련인가 그랬습니다. 임술련에서 이 술자운이 들어와가지고 이 무토운이 들어왔는데 토운이 들어와가지고 돈은 생겼어요. 돈이 생겼으니까 자본이 생겼으니까 장사를 하려고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수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같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정화를 제거하잖아요. 그대로 날아가 버리대요. 이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임수 때 이 정화 31살 때부터 저기까지 30살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뭐냐면 세상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완전히 외면하다. 쉽게 해서 어디 가서 취직을 못 하겠어요. 취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서울에서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대요. 31살이죠. 31살 때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울산으로 내려오니까 취직할 자리도 있고 거기 들어오니까 완전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타양. 내가 살던 곳이 아니라 서울은 전부 내 원수 적들만 있다. 물론 거기서 정임이 합의되어 있으니까 나무 목자가 돼서 나를 살려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난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나를 해치려고 그랬던 사람이 누군지를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과 동지가 공존했었는데 적의 세력이 훨씬 강했다. 그 이민운이 되어가지고 제가요 이 인자운에 울산에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인신이 충이 되잖아요. 인자 신자가 충이 되니까 내려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하면 파란이 있었습니다. 파란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은 파란이 있었고 그래도 울산 내려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신축운에 이거는 그런 대로 이 세금자가 강해졌다고 하지만 이 무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하게 견뎌낼 수 있고 그런 대로 이제 안정되게 가난한 삶이었지만은 크게 부자는 삶은 아니고 잘 나가는 삶은 아니었지만은 이 인자운에 돈을 조금 벌긴 벌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떤 풍파가 있었죠. 그 흉한 것이 또 좋은 결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경자운에서 경자운에 46부터 들었네요. 이 경자, 제가 제 사주를 소개합니다라는 얼마 전에 내보낸 방송에 보면은 저희 대운 흐름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은 요거 딱 쳐넣으면은 대운 흐름을 쭉 그거 하실 테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경자운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얼자가 있잖아요. 이 경을 합의되어 버려요. 인수가 합의되어 버리니까 이 왕성한 살을 감당을 안 돼요. 왕성한 살이 감당이 안 되죠. 완전히 경자운에 완전 폭삭망해 버렸어요.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완전히 빈털들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경자운이 지나고 이 자자운에서 물이 왕성하지만은 이 얼자가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이 사주는. 그렇게 이 살이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항상 차갑지만은 그래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서 이 휘신은 무언가라는 게, 좋은 신은 뭐냐라는 게, 화토운입니다. 화토. 본인도 직업이 정화, 불을 다루는 이 불화자를 가지고 먹고 살았다. 불을 다루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60이 넘었으니까. 무자, 흑토자. 여기 이후부터 이제 이거거든요. 이 무토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건 이제 자식궁이 되는 의미인데, 여기가. 무토가 있어서 이 관사를 식신이 제살하면은 자식이 늦게 있고, 자식이 말썽을 안 피운다. 괜찮다. 좋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말썽 안 피우고, 어떠서 지금 그렇게 순조롭게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덕택 아닌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덕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산재를 당했다고. 산재를 당했는데, 기해운이죠. 이 해자운에 들어와가지고, 이 해자운이 들어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하다가 작년에 결국은 산재를 당했어요. 이 해자라는 게 사해를 충한단 말이죠. 사자를 충해버린다. 저 같은 경우에 내년에 기해년인데 이 해자운 이 동차간단 말이죠. 이 내년도 조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금 이제 관찰 중입니다. 사실은. 또 이거 어떤 하고 있고. 그러나 이 해자가 이게 천을기인이 된단 말이죠. 천을기인이 되고, 천을기인이 충하는 건데, 충하게 되는 건데, 내년에 어떻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본인은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좋은 거라고는, 충이 되고, 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 산재가 일어났는데 그 산재가 일어날 때 일진을 보면 쇠금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쇠금자가 모이는 부분에서 사고가 났답니다. 쇠금자가 모여버리면은 이 낳는 시가 이 경자가 걸려 있었고 경을 합이 되고 어쨌든 경을 합에 굉장히 내게는 어떻든 간에 굉장히 어떤 그 피해라 문제점이 들어닥쳤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산재 같은 경우도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시골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을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놀고 먹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원래 어든지 뭐든지 돈을 벌어서 또 이 살아있는 이상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디 일하다가 일을 했는데 도저히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산재 사고를 사실상 산재를 가정한 테러라고 나는 봤습니다. 26살 때 그때도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비슷한 일이 작년에 일어났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산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단 말이죠. 본인은 지금 이거를 형사 고발해 놨어요. 가해자를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밝혀달라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데 산재를 가정해서 나한테 지금 위해를 강했다. 왜 그러면 이유가 있죠. 본인이 얘기했지, 블로그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걸 해왔던 사람들이고, 이 지역은 굉장히 조금 본인은 빨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이 정치사회, 우리 정치사회 굉장히 격동의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그 회사나 일하는 데서의 어떤 그런 그 직원 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그거였고, 본인은 조금, 부정적인 그 발언을 했던 사람이었고, 어떻든 간에 무슨 어떤 갈등이든 어떻든 간에 뭔가가 있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도저히, 사고가 될 수 없는 사건을 산재로 위장한 그런 폭력 사태가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기는 어렵죠. 이거 형사 고발을 해놨지만 해봤자 과실치상 혐의로 정도밖에 안 끝나겠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게 진짜 그 고의정거라고 그러면 살인 미수입니다. 이 죄가 크게 크거든요. 거기까지 아마 결론 내리기는 힘들어요. 사실 뒤에서 배우라 언연설정 뭐 해가지고 그 짓을 해버리면은 뭐 근거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보인다라는 얘기죠. 과장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그겁니다. 사유축 신자진 수국해가지고 밑에 관살이 너무 강해. 본인은 19살 때도 그 한참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 대입 입시 준비할 때 완전 전신마취 완전히 그냥 막 그 명장이 터져가지고 정류수로 탁 속내장을 완전히 다 씻어내. 이게 터져도 이 장티부수 제가 얘기했죠. 명장을 장티부수라고 오진해가지고 6일 만에 터뜨려 버렸다고. 방치해둬가지고 그 의사이고 오진으로 해가지고 이 설사약을 먹여놓으니까 그 변이 말이죠. 완전히 물이 되어 있는 것이 속내장이 완전히 다 차버렸어요. 그거 다 씻어내는 굉장히 큰 수술이었어요. 그 당시에 75년도 같으면은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때 뭐 대단히 얼쑥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전부 정유수로 다 씻어내. 그 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맹하게 있는 게 그냥 공부도 못하고 있었는 게 한 6개월. 그죠? 6월 달에 서니까.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전신마취 한번 하고 나니까 말이죠.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이게 정신이 약간 맛이 가요. 그 수술 후유증인가, 전신마취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전과 같이 그렇게 총명한 어떤 그런 그게 안 돌아옵니다. 그 시련을 겪었죠. 또 이제 작년에 그것도 상당히 고의적이라고 내가 보는데, 고의적이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뻔한 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겪은 것이 바로 이 사주팔자라는 얘기죠. 이것은 어쩔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더라는 얘기죠. 여기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이 흑토자가 있어가지고, 같은 물숫자 신자진 이 물이 같이 넘쳐 흘렀는 것이 아니고 자축 합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이 사주를 판단할 때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제 사주하고, 그래서 본인 이 사주는 이 좋은 사주가 아니고 솔직히 나쁜 사주입니다. 왜냐하면은 화가 강하고 신왕한 건 맞습니다. 신왕하고 또 관살이 화가야. 관왕 신왕이 돼요. 관왕 신왕이 되면은 이렇게 관살도 왕하고 신도 왕하면은 옛날 고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전쟁터에서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전쟁터에서. 물론 뭐 이름을 남길 수는 있겠죠. 전쟁터에서 사망한다는 건 뭐냐면은 몸은 강하고 창칼은 지나치게 많으니까 전쟁터에서 영웅으로 사망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본인 사주도 마찬가지죠. 밑에 살이 워낙 왕이에요. 단 이 살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무토. 본인 사주 같은 게 이 무토가 왕성하게 힘을 작용해 줘야
그 관살, 나를 해치려고 그러는 그것이 제압이 된단 말이죠. 제압이 되면은 좋아요. 괜찮아요. 100가지 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평생을 뭐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이제서야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올해 같은 경우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운도 말이죠.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그죠? 무토가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도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 토자가 본인이 이 사람을 살려주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합니다. 저한테 이제 사주를 문의하신 분들도 하지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본인은 남한테 거짓말 사기 안 칩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내가 왜 사주 방송을 했는가라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죠? 이거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고 아무리 뭐 어디 가서 무슨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한테 가서 무엇을 한다 했다.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 소용없는 일.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시와 때가 있고 때가 되니까 해결될 일은 해결되고 때가 도달하지 않으니까 천지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요지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신의 그 존재와 자신의 어떤 운노의 흐름, 시간표, 하늘이 정해준 그 어떤 그 흐름을 알고 자기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것을 알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와신 상담할 때에는 앉아서 설계접이라도 씹으면서 뭐죠? 자기 실력을 길러야 되죠. 힘을 기르고 때가 왔을 때는 분연하게 일어나서 활동을 개시하고 이러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청운당 역학 얘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사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주학 자체에서 이 사주, 년, 월, 일, 치 이 자체는 글자는 단 8글자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100년 동안의 인생 100년 동안의 그 어떤 음양오행의 그 성세, 뭐 깨어지는 거, 형성 여부 그 자체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힘입니다. 이거 거대한 우주의 그 어떤 힘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보자. 시간이 한 얼마 흘렀죠? 46. 한 40분 정도 흘렀는데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좀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근데 길어졌는데 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잠깐 동안 꿈 얘기, 재밌는 꿈 얘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있죠. 그때 저는 말이죠. 옛날부터 그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꿈을 한 번씩 꿔요.
제가 40대 초반이었죠. 40대 초반에 한번 박 대통령 꿈을 꿨어요. 내가 이 얘기를 블로그에 내가 올려놨었는데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초반에 있을 때, 울산에 있을 때인데, 제가 꿈에서 말이죠. 제가 좀 많이 그렇게, 이 경자운, 이 들어오기 바로 전이었어요. 폭삭 망하기 전에, 한 1, 2년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꿈에서, 버스를 탔는데, 박 대통령이 앞자리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이 버스 이 칸이 많이 있으면 앞자리. 제가 이렇게 이제 앞 문을 타고 이렇게 탔는데 박 대통령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 버스 안에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아 앉으려고 그러는데 박 대통령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은 그 박 대통령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실물로. 그 사진으로만 봤지. 그런 꿈을 꿔서 생생해서 하루에 만들어서 그 이제 자고 그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만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왜 그렇게 꿈이 생생하지? 대통령이 왜 나한테 꿈에 나타나지?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 꿈을 좀 잘 꿔요. 이명박 대통령 하기 전에요.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한참 대통령 바로 되고 난 다음인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말하더니 그 몇 부분이 그 박 대통령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한데. 이 꿈에 나타날 때 이제 빌딩이에요. 빌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그죠?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그 건물 안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꿈에 보여요. 보여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은 나를 쳐서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래, 엘리베이터로 오르락 내려가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뭐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엘리베이터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을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4월 16일 날 있었죠. 4월 16일 날 세월호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한 2주인가 전에요. 2주인가 전에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그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러듯이 건물 아니에요. 건물. 그 빌딩 비슷한 거라. 비슷한데 거기에 이게 올라요.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박 대통령이 있어요. 박 대통령이 있는데 박 대통령이 말이죠.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박 대통령도 보이고 엘리베이터로 막 오르내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막 내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소름이 팍 끼는 게 있잖아요. 꿈에서 소름이 돋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주변이 어떤 무시무시해요. 굉장히 소름이 돼요. 어떤 사람 죽는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느낌으로 굉장한 소름이 있잖아요. 말도 못한 공포가 박 대통령은 화가 나가지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해놓고 근데 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쾅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울리면서 공포 또 그 대통령은 화가 나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무서워가지고 난 도망와 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도망와가지고 이 산속으로 어디 가서 겨울 그 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왔다니까요. 오는 것까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한 2주 있으니까 내 이 꿈을 왜 꾸지라고 그러면서 아마 그것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왜 이런 꿈을 꿀까라고 그러는데 하도 기이해가지고 내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 블로그 아마 내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4월 16일 이전에 그 어디에 올려놓은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2주인가 3주인가 했으니까 그 세월호가 터지대요. 근데
세월호 딱 그 사건 나고 한 3일인가 있다가 그 감이 탁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아, 그 꿈이 혹시 세월호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세월호 꿈. 세월호라고 그러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 그 왜냐면 빌딩이라든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자체가 배의 어떤 그 구조 뭐 어떤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그렇게 받으세요. 그럼 물론 내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럼 꿈이 꾸여지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는 또 재밌는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툭 하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속으로 말이죠. 건물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속으로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꿈을 꾸면. 항상 주기적으로 그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작년에 내가 산재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대구 가면 그 유명한 W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내가 7층인가 그 입원을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 2개월을 입원을 했습니다. 2개월 입원했는데 거기서 이게 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꿈을 꿨거든요. 아니, 그 꿈이 아니라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가 나보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이후로는 그 엘리베이터 타는 꿈을 안 꿔요. 그게 막 주기적으로 계속 꿈에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건, 이 산재 사건을 이미 오래전부터 꿈에서 예언을 한 게 아닌가. 그 세월호 그거는 그 박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연관되어지는 연결 좀 구설수에 올라 있잖아요. 올라 있으면서 그 공포, 소름 끼치는 거 비린내가 팍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 꿈에서 진짜 끔찍했어요.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게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찬바람이 휙휙 불면서 너무 공포스러운 그 꿈. 그런 꿈 꾼 적이 있죠. 그래서 나는 그 꿈 얘기가 참 기이합니다. 굉장히, 그 기이하다. 그 꿈 참 기이하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꿈 얘기 하나 할까요? 왜 북한의 그 로켓 있잖아요. 대포동인가 뭔가 쏠 때 한번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실패한 적이 있는데 내가 꿈에서 말이죠. 서해안이라고 이렇게 갔는데 서해안이라고 갔단 말이죠. 가가지고 바닷가에 서 있는데 여기서 로켓가 하나 싹 지나가더라고요. 꿈에서. 지나가는데 이게 뚝 떨어져요. 바닷속으로. 그래 얼마 있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대포동 그 미사일 쏜다고 야단 소란 떨 때예요. 그런데 정말로 대포동 로켓을 쏘는 게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에서 말이죠. 이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으니까 또 로켓가 하나 더 날라와요. 더 날라오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위로 싹 올라가요. 응?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대포동 1차 실패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죠. 대포동 1차는 실패하고 2차는 성공하겠다. 그 2차는 성공합니다. 제가 이 평생 살면서 이래 기이한 꿈을 그렇게 몇 가지죠. 지금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대요. 들어맞은 건지 내가 지금 끼워 맞춘 건지 나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든 간에 하도 꿈이 생생하고 무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거일 아닙니까? 선거일로 해가지고 좀 방송 하나를 얘기할 겸 여러 잡다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조금 듣기 뭐 하셨다는 분은 양해를 하시고 재밌게 들었다는 분은 이렇게 한번 추천 꽉 눌러주시고 가면은 제 얘기가 이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꿈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죠. 그 인생이라는 거는 좀 우리 살아가는 이 문제가 그죠.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죠. 이게 따지고 보면 4차원 공간입니다. 우리 자체는 이 사주팔자라는 자체도 4차원 공간을
이차원화 종이 위에 그려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굉장히 알 수 없는 세상이죠. 꿈 얘기도 왜 했냐면은 그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현상, 그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자 또 충분하게 우리가 많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상상력을 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